자, 오늘은 주몽신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국신화이기 때문에 이제 건국신화의 특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떠한 특징들이 건국신화를 이루고 있는지 그것들이 출제 포인트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건 좀 이따 정리하도록 하자. 자, 주몽신화 작자 미상입니다. 앞부분의 줄거리 좀 빠르게 보자. 자, 부여왕 헤브르는 너희가 이제 역사 배울 때 부여가 고구려의 그 위쪽에 있었던 나라고 부여에서 내려온 사람, 부여에서 도망쳐온 아무튼 그 주몽이 고려를 세웠잖아, 그치? 그래서 부여왕 이름이 헤브르래요. 그래서 헤브르가 산천에 제사하여 고년의 도랄에서 아들 금화를 얻었어. 봐봐요. 어쨌든 제사를 지내서 아들을 얻었네. 아들 이름 금화다. 그치? 부여왕 정승 아람불의 끔에 나타난 천재. 천재는 하늘의 형제 이런 뜻이에요. 내 말에 따라 도읍을 옮겨 나라 이름이 동부여라 했는데 예전 도읍에는 신작 3년 신작 이거 뭐 그때 당시 중국 연호 중국에서 이제 말하는 그런 어떤 시기라고 보면 돼요. 천재의 해모수가 내려왔다. 해모수는 하늘과 땅을 오가면서 정사를 돌보았는데 하백의 세 딸인 유화, 헌화, 위화를 보고 왕비를 삼으려 했다. 해모수가 궁전을 지어놓고 새 여자 돌을 기다렸다가 급히 문을 닫으니 맏딸인 유화는 미처 달아나지 못하여 해모수에게 붙잡혔다. 이게 이제 배경이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 우리가 조금 짚고 넘어야 되는 것은 하백. 하백의 일종의 물의 신으로 우리가 불리는데 하백의 딸이래 얘네들이 그지? 그 중에 지금 유화가 잡혔네요 해모수에게 그죠? 그 뭔가 얘네가 뭔가 엮일 것 같죠? 갈게요. 하백은 크게 노하여 사자를 보내. 이 사자는 심부름하는 사람의 말이에요. 심부름꾼. 시킬 사자의 놈자자거든. 일을 시키는 놈이지 그지? 말하기를 너는 어떤 사람인데 나의 딸을 붙잡아 두었는가 하니 왕이 대답하되 자 왕은 이때 누구냐면 해모수예요. 아까 하백의 딸 유화가 잡혀 있었잖아 그치? 그래서 나는 천재의 아들인데 이제 하백에게 구원하고자 합니다. 구원? 하백이 다시 사제를 보내 말하기를 네가 천재의 아들이고 나에게 구원하려 한다면 마땅히 중매를 보내야 할 것이다. 중매 누구예요? 중간에 소개시켜주는 사람. 소개를 시켜주는 그런 자가 있어. 갑자기 나의 딸을 붙잡아 두었으니 어찌 예법에 어긋난 것이 아니겠는가라 하였다. 왕은 부끄러워하며 장차 하백을 찾아가 만나보려 하였으나 궁실에 들어갈 수 없었다. 여자를 놓아 여자 누구? 유화. 보내고자 하였으나 여자는 이미 왕과 정이 들어서 떠나려 하지 어머 세상에 이미 그냥 마음이 뭐 뺏겼네요. 그리고 왕에게 권하기를 만약 용거라는 거는 용이 끄는 수레가 있으면 하백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라 했다. 뭐가 이게 필요한가 봐 그죠? 그래서 왕이 하늘을 가리키며 고하다는 거는 외친다 이런 뜻이죠. 얼마 지나지 않아 용건데 5개나 용이 5마리나 있는 수레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왕과 여자가 오룡거에 오르자 갑자기 바람과 구름이 일어나더니 하백이 궁궐에 이르렀다. 숑 하고 간 거지. 하백은 예를 갖추어 맞이하고 자리를 정한 뒤에 말하되 혼인의 예법은 천하에 통용되는 것인데 어찌하여 예를 잃었다는 게 뭐야? 중매 없이 왜 잡아갔냐? 나의 가문을 욕되게 하였는가? 왕이 천재 아들이라 하는데 무슨 신이한 재주가 있는가? 봐봐 이게 뭐냐면 너 하늘의 황제의 아들이라며 너 뭐 있니? 이렇게 능력을 시험해 보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 내 사위 되려면 해모수 너 뭐 좀 갖고 있어?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옆으로 갈게요. 왕이 말하되 오직 시험해 보소서. 자신 있네요. 뭐 좀 해봐. 이렇게 하는 거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런 거죠. 그래서 이에 하백이 뜰 앞에 물에 들어가 잉어가 되어 물결을 따라 놀자. 왕은 수달로 변해서 잉어를 잡았다. 변신도 하네요. 하백이 다시 사슴이 되어 달아나니 왕은 늑대로 변해서 쫓았고
하백이 꿩이 되어 날아가니 왕은 매로 변해서 잘 봐요. 잘 봐요. 이 관계가 있다는 거야. 하백은 잉어가 됐는데 왕은 수달이 됐어요. 하백이 사슴이 됐더니 늑대가 됐고 꿩이 됐더니 누가 더 힘센 것 같아? 누구 거가? 왕 거가. 그죠? 그럼 어떤 능력을 갖고 있다? 굉장히 비범한 능력을 갖고 있다. 이런 거를 알려줍니다. 하백은 이 사람이 진실로 천지 아들이라 여기고 예법에 따라 혼인하고자 했지만 그가 자신의 딸을 데려갈 마음이 없을까 오히려 두려운 거지. 이에 잔치를 베풀고 술을 권하여 크게 취하게 한 뒤에 딸과 함께 작은 혁여에 넣었대요. 혁여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가죽으로 만든 수레래요. 어쨌든 수레네요. 가죽 수레, 가죽 혁자거든. 가죽 수레. 용거에 실어 함께 하늘로 올라가게 했다. 그런데 용거가 미처 물에도 빠져나오지도 전에 왕이 술이 깨버렸네. 그리고 여자의 황금 비녀를 가져다 혁여를 뚫고 그 구멍을 빠져나와 홀로 하늘로 올라갔다. 어머나 세상에 남자가 튀었어요. 헤어졌네요. 아빠가 너무 과한 거 아니었나? 그치? 하백은 크게 노하여 그딸 유하에게 말하되 너는 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나의 가문을 욕되게 했다. 이게 무슨 뜻이야? 너 왜 나 허락도 없이 저 남자하고 놀았어? 이런 거거든. 그래서 이제 유하가 이것 때문에 귀양을 가게 돼요. 유하가 귀양을 가는 이유. 주위의 신하들에게 명령해서 딸의 입을 잡아 늘여 그 입술의 길이가 3척이나 무서운 아빠구나. 그리고 노비 2사람을 주어 우발수 가운데로 귀양을 보냈다. 우발수라는 지역이 있대요. 태백산 남쪽에 있는 곳이래요. 아무튼 귀양을 갔네요. 어머 세상에. 어사강력부추 이름이에요. 가 금화왕에게 고하기를 요즘 어량 안에 고기를 훔쳐가는 자가 있대. 어량 뭐냐면 이제 물 막아서 이렇게 물고기 이렇게 잡아서 가두어 놓는 그런 장치인데 거기 이제 고기가 가둬져 있겠죠. 그 고기를 누가 훔쳐간대. 어떤 짐승인지 모르겠습니다. 라 하였다. 왕이 어사를 시켜서 그물로 짐승을 끌어내게 하였더니 그물이 찢어졌다. 다시 쇠그물을 만들어 끌어내니 비로소 한 여자가 돌 위에 앉아서 나왔다. 그 여자는 입술이 길어서 말을 할 수 없어. 아빠가 아까 쭉 찢었잖아. 그지? 없었는데 그 입술을 3번 자른 뒤에야 어머나 잘라버렸어. 말을 했다. 왕의 천재 아들의 비임을 왕이 이 여자가 천재의 아들의 비가 뭐야? 부인 임을 알고 비가 아내죠. 아내. 암튼 알고 별궁에 뒀는데 그 여자의 품 안에 햇빛이 비치더니 그로 인해 임신했다. 어머 세상에. 원래 임신했겠지 뭐. 아무튼 그래서 이거는 뭘 알 수 있냐면 해가 비치더니 임신을 했잖아요. 그죠? 그럼 하늘의 혈통임을 알 수 있는 거지. 하늘의 뜻이었다. 그래서 신작 4년 개해년 4월에 주몽을 낳았는데 울음소리가 매우 크고 골격과 외모가 영특하고 기이했대요. 처음에 주몽을 낳을 때 여자는 왼편 겨드랑이로 크기가 닷대들이쯤 되는 알을 하나 낳았어. 알을 낳았습니다. 잘 잡으세요. 알을 낳았다라는 거에 체크하고 이걸 우리가 난생설화라고 해요. 난생이 뭐냐면 난자야. 알에서 나왔다는 거거든. 이게 굉장히 비정상적인 그리고 기이한 출생이지. 그지? 왕이 괴이하게 여겨 말하되 사람이 새 알을 낳았으니 상서롭지 못하다. 이거 뭐 사람인데 왜 알을 낳아? 이상해. 이렇게 여겼다는 거야. 그래서 이 왕은 이거에 대해서 좋지 않게 평가한 거예요. 그죠? 복되지 않다, 길하지 않다, 흉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이 알을 말맞자에 이렇게 말을 가두어 놓는 말을 기르는 마굿간 같은 곳이거든. 그래서 마굿간에 가져다 두었으나 말들이 밟지도 않았고 깊은 산에 버렸으나 온갖 짐승이 모두 보호했고 뭔가 특이하지. 그래서 이거에 통해서도 뭘 알 수 있어? 온갖 자연의 보호를 받고 있죠.
그 말은 이것이 굉장히 주몽이 신성한 존재다. 또 구름이 낀 날에도 그 알 위에는 언제나 햇빛이 있었어. 왜 언제나 햇빛이 있어요? 하늘의 혈통이니까. 이에 왕은 알을 그 어미에게 보내 기르도록 했다. 마침내 알이 갈라지고 사내 아이가 낳았는데 이 아이는 태어난 지 한 달이 못 되어 어머 세상에 말을 했어. 자, 첫 번째. 한 달이 채 되기도 전에 말을 했네요. 주몽의 능력을 얘기하고 있어요. 비범한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달 되면 어버버 하기도 그렇게 못하는 애들도 많아요. 네, 말을 했대요. 어머니에게 말하되 파리들이 눈을 빨아 잠을 잘 수 없으니 넘어갈게요. 잠을 잘 수 없으니 그 다음 어머니는 나를 위하여 활과 화살을 만들어 주소서. 어머, 활과 화살? 어머니가 갈대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줬는데 이 아이는 이 활로 물레 위에 파리를 쐈대요. 어머 세상에. 화살이 나면 모두 명중. 팔이 얼마나 쪼만한지 알지 얘들아. 그거를 쏘았는데도 명중했대요. 이것도 비범한 능력. 활 쏘기 능력이 좋은 거지. 그래서 부여에서는 활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 했기 때문에 이름이 주몽이 된 거겠죠. 그죠? 주몽이 나이가 들면서 재능도 함께 갖추어졌다. 금화왕에게는 아들 7이 있었는데 항상 주몽과 함께 사냥을 하였다. 왕자가 40여 명을 이끌고 겨우 사슴 한 마리 잡았는데 주몽은 활을 쏘아 매우 많은 사슴을 잡았다. 왕자가 질투하여 주몽을 붙잡아 나무에 묶어놓고 사슴을 빼앗아 가버렸는데 주몽은 그 나무를 뽑아가지고 힘도 세다 그치. 태자인 대소가 왕에게 말하되 주몽은 신용이 있는 장사요. 신용은 신과 같은 용맹이에요. 신과 같은 힘. 범상치 않은 인물입니다. 만약 일찍 도모하다라는 건 일을 도모하다는 뭔가 일을 버리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어떠한 방도를 마련하지 않으면 반드시 후환이 있을 겁니다. 후환은 뒤에 걱정되는 일, 뒤후자에 근심 한자거든. 뭔 일이 있을 겁니다. 라고 하였다. 왕은 주몽에게 말을 기르게 하여 그의 뜻을 시험하고자 했다. 주몽은 속으로 한을 품고 어머니에게 말하되 나는 천재의 손자인데 남을 위하여 말을 기르고 있으니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합니다. 뭔가 지금 굉장히 속상해하고 있네요. 그래서 자기가 남쪽 땅으로 가서 나라를 세우고자 하지만 어머니가 계시니 마음대로 못하겠다. 어머니를 두고 가야 하니까 두고 가는 게 마음에 걸리는 거야. 근데 어머님이 말하되 이것은 내가 밤낮으로 고심하던 원래도 나도 걱정했었어 이거야. 내가 듣건대 먼 길을 갈 사람은 모름지기 좋은 말에 의지한다고 했다. 내가 좋은 말을 고를 수 있다 라고 하고 드디어 마목으로 가서 긴 말채찍으로 마구 치니 말들이 모두 놀라서 도망가는데 붉은 말 한 마리가 2길이나 되는 난간을 뛰어넘었다. 2길이라면 한 3m 정도 된대요. 그 정도가 있는 난간을 뛰어넘을 정도로 이 말도 비범한 능력이 있다 그치? 그래서 주몽이 그 말이 잘 달리는 말임을 알아차리고 몰래 혀뿌리에 바늘을 찔러 놓았더니 그 말은 혀가 아파 물과 풀을 먹지 못하여 매우 야위었다. 와우, 전략적이죠. 야윈 말은 아무도 탐내지 않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앞날을 위해 자신이 자신의 것으로 만들 계략을 짜는 거지. 아주 전략가다, 그치? 자, 그 다음 옆으로 가서 왕이 마목을 돌아보다가 아까 마목이 마국간이라 했어요. 돌아보다가 말들이 모두 건강한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며 야윈 말을 주몽에게 줬어. 왕도 얘가 후환이 걱정되니까 제일 안 좋은 걸 준 거야. 선물 준다고 치고, 그치? 주몽이 그 말을 얻어 드디어 자기가 됐으니까 이제 바늘을 뽑고 먹을 걸 주었다. 주몽은 오이말이 협보 등 3사람과 함께 이 사람 이름이에요. 남쪽으로 갔는데
개사수, 개사수도 지역 이름이에요, 얘들아. 여기가 압록강에 있는 강이래요, 강에 이르니 강을 건널 배는 없고 추격하는 병사들이 곧 이를까 두려웠어. 어머 세상에 봐봐. 앞에는 강이 있고 뒤에는 쫓아오는 애들이 오는 이걸 뭐라요? 진퇴양난. 앞으로 가지도 못해. 그렇다고 물릴 수도 없어. 이런 거. 이에 채찍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탄식하되 나는 천재의 손자의 하백의 외손으로 지금 난을 피해 여기 이르렀나이다. 황천후토는 여기 옆에 나오는데요. 하늘의 신과 땅의 신은 외로운 이 몸을 불쌍히 여기시어 속히 주교 다리를 보내주소서라 하였다. 말을 마치고 활로 물을 치니 물고기와 자라가 떠올라 다리를 어우 세상에 말도 안 되게 얘가 다리를 이루어줬다 그죠? 이 주교를 보내려니까 이렇게 이루어졌잖아.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천우신조 하늘이 돕는다라는 거예요. 주몽이 강 건널 수 있었다. 한참 뒤에 추격하는 병사들이 강에 이르렀는데 물고기와 자라가 있는 다리를 곧 사라지고 이미 다리에 섰던 자들은 모두 물에 빠져 죽었다. 주몽은 어머니와 이별할 때 차마 떠나지 못하였다. 그 어머니가 말하되 너는 어미의 염려는 하지 말라 라고 하고 이에 오곡은 5가지의 곡식이겠죠. 오곡 5곡식을 싸서 줬대요. 그럼 이걸 통해서 어쨌든 떠날 때 씨앗을 줬다는 거는 농경이 신성시되는 사회, 중요한 사회였다는 거지. 주몽은 생리별하는 마음이 너무 간절하여 보리씨앗을 읽고 말았다. 주몽이 큰 나무 아래서 쉬었는데 비둘기 한 쌍이 날아왔다. 주몽은 말하되 분명히 신모께서 어머니신 보리씨앗을 보내신 것이다 라 하고 이에 혈일소와 한 화살을 모두 잡았다. 그러니까 비둘기들을 죽인 거야. 그죠? 목구멍 벌려 보리씨앗을 꺼내고 나서 비둘기에게 물을 뿜었더니 얘네가 다시 얘네 다시 살아났네요. 이것도 3번째 비범한 능력이죠. 아까 우리 화해 잘 쓴 거부터 해갖고 번호 매기고 있었어요. 왕은 스스로 띠자리 위에 앉아서 임금과 신하의 위계를 대략 정하였다. 띠자리라는 게 뭐 이런 낮은 자리 높고 낮은 표시를 해둔 자리래. 어쨌든 왕이 임금과 신하의 위계를 다스렸다라는 것은 위계질서를 세웠다. 그 말은 신분을 쫙 나누고 관리 등급을 나눴다는 것은 국가를 위한 체제를 완성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나라 세웠다가 끝났습니다. 뒤로 갈게요. 문학 활동 볼게요. 자, 다음 이제 주몽 신화를 감상하고 다음 활동을 해보자 했습니다. 자, 하늘과 물이 만났어 지금 그죠? 하늘의 신이 천재, 그의 아들이 해모수. 물은 아까 누구였어? 아빠 이름이 하백이었고 해백? 그 딸이 유하였어요. 사이에 누가 났어? 주몽이 태어난 거야. 그죠? 그리고 헤브루 금과 대소가 이제 아들 관계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주몽의 생애를 봅시다. 좀 기억할게요. 주몽의 생애는 처음에 고귀한 혈통은 누구와 누가 만났어? 하늘의 신과 물의 신이 만나서 태어났죠. 또 출생 기이한 거 어디서 태어났어? 알에서 태어났지. 그래서 유하의 품 안에 햇빛이 비쳤는데 그래서 알을 낳았지. 어릴 때 버림을 받았어요. 금화왕이 상서롭다 해서 알을 버렸는데 근데도 이제 그 동물이나 이런 자연물들이 보호하니까 다시 데리고 온 거잖아. 그치? 탁월한 능력 첫 번째, 한 달이 채 안 돼서 말을 했어. 그리고 활 쏘는 능력이 탁월했어요. 근데 시련과 위기는 일단은 형제들이 질투하잖아. 그죠? 그래서 금화왕의 아들들로부터 위협을 받았어.
다음에 조력자는 물고기와 자라의 도움으로 시련을 극복했죠. 그래서 다리가 생겼잖아. 위대한 업적은 고구려를 세우고 왕이 되었다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옆으로 가서 문학 작품의 성격과 문학사의 가치, 이 작품이 형성된 사회생활은 어업과 수렵과 농경 모두 다 하고 있을 시기였죠. 그래서 아까 그 본문에서 그 부추라는 말이 나왔죠. 어사부추. 어사부추라는 애의 말을 통해서 어량과 물고기 가다 놓는 거 있지? 그물을 써서 쇠그물 이런 거 나왔지, 그치? 이걸 알 수 있고요. 수렵은 이제 주몽이 사냥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수렵 활동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농경은 아까 유화가 엄마가 주몽에게 뭘 줬어요? 오곡의 씨앗을 줬지. 그리고 나중에 보리 씨앗도 주고. 그래서 농경이 신성시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화는 주인공의 신의함이 강조되는 특징이 있다. 이건 좀 기억해야 돼요. 신비스러운 거. 첫 번째, 한 달이 채 못되어 말한 거. 두 번째, 활 쏴서 파리를 명중시킨 거. 세 번째, 비둘기에 이제 보리씨앗 꺼내고 나서 비둘기에 물 뿌렸더니 다시 살아난 거. 그걸 정리하면 됩니다. 한 달이 채 못돼서 말한 거. 너희가 좀 길게 써요. 그 다음에 활로 파리를 명중시킨 거. 그치? 그 다음에 비둘기를 물 뿌렸더니 다시 살아나게. 이런 게 바로 신의한 장면이다. 다음은 이규보가 쓴 동명왕편 서문의 일부이다. 고려시대에 고구려의 건국신화인 주몽신화를 다시 정리해서 쓴 거거든요. 이게 고려시대 때 쓴 거예요. 왜 그랬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야. 자, 세상에서 동명왕의 신의한 일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보통의 남녀들조차도 그 사적을 대략은 말할 수 있다. 다 알고 있다는 거지. 나는 일찍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웃으면서 공자께서는 괴력난신이 뭐냐면 괴이한 힘, 그리고 귀신에 대한 일. 동명왕의 일은 실로 황당하고 기괴한 것이니 우리가 이야기할 만한 것이 아니다. 처음에 이규보가 생각한 것은 이거는 솔직히 진짜야? 좀 이상한 거잖아. 우리가 이야기할 만한 게 아니야. 라고 황당한 이야기 정도로 생각했어요. 동명왕의 일은 변화와 신의함으로 여러 사람의 눈을 현혹한 것이 아니요. 실로 나라를 세운 신령한 자취이다. 나중에 돼서는 태도가 이렇게 바뀌는 거야. 뒷사람들은 장차 무엇을 살펴볼 수 있겠는가. 이런 까닭에 시를 지어 이 일을 기록하니 우리나라가 본래 성인의 나라임을 천하에 알리고자 할 따름이다 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되게 조금 별 이상한 그냥 그짓부렁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이걸 다시 정리하는 과정에서 우와, 이건 진짜 신령한 자치구나. 우리가 이걸 널리 알려야겠다. 라고 태도가 바뀐 거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 성스러운 사람들의 나라야. 우리나라 좀 짱이야. 이렇게 민족의 자부심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우리가 가치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뒤로 갈게요. 다음은 고조선의 단군신화의 일부이다. 주몽신화와 비교하면서 보래요. 자, 이거는 너희가 역사 배운 애들은 많이 알 텐데요.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있대. 여기서 우리가 토테미즘 해갖고 곰을 믿는 부족과 호랑이 믿는 부족이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하거든요. 같은 굴에 살면서 항상 신령스러운 환웅에게 사람이 돼달라고 빌었어. 환웅이 뭔가 하나님 같은 존재인가 봐요. 그죠?
환웅은 신령스러운 쑥 한 타래와 마늘 20쪽을 주면서 말하기를 너희들이 이걸 먹고 100일 동안 햇볕을 보지 않으면 그 사람의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뭔가를 100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금기하는 걸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않으면 너가 원하는 게 될 거야. 이게 이제 통과 의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곰과 호랑이 이걸 먹고 37일 아마 그 100일을 37일이라고 할 거거든요. 금기하였는데 곰은 여자가 됐으나 호랑이는 금기를 못하여 사람의 몸으로 되지 못했어. 그래서 곰이 이제 사람이 돼갖고 곰은 웅녀가 된 거죠. 그래서 그와 혼인할 사람이 없어 매번 신단수 아래서 아이를 갖게 달라고 빌었는데 이에 환웅이 잠시 사람으로 변하여 그와 혼인한 후, 그러니까 이 환웅과 이 웅녀가 결혼한 거지. 이 환웅과 이 웅녀가, 그죠? 그래서 이제 단군한 검을 만들었다, 탄생시켰다, 뭐 이런 설화예요. 자, 그러면 단군 신화와 웅녀와 유화의 공통점은 둘 다 신이한 존재, 그죠? 어쨌든 유화는 하늘 그 바다의 그 왕의 딸이고 웅녀도 곰인데 여자가 된 존재잖아, 그지? 그리고 모두 굉장히 그 건국 시조의 엄마가 될 때까지 고난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되기까지의 고난. 어떤 고난이 있었어? 웅녀는 뭐 마늘과 쑥 먹었고 유화는 입 막 찢어지고 귀양 가고 그랬잖아요. 그죠? 다음에 두 번째, 주몽과 단군의 출생 과정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주몽은 대표적으로 난생설화였지. 난생 아래서 났어요. 그죠? 근데 단군은 어떻게 태어났어? 웅녀가 임신해서 태어났지. 웅녀의 출산. 그러니까 이건 정상적인 출산인 거고 주몽은 좀 기이한 출생인 거지. 그죠? 다음에 3. 신화절성, 민담과 같은 설화의 특정 행동이나 말을 금지하는 요소, 금기 요소가 나옵니다. 방금 했던 그 단군 신화에서의 금기 요소는 100일 동안 뭐 해야 돼? 햇빛을 보지 않아야 돼. 그러면은 이제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이제 너희도 똑같아요. 100일 동안 갇혀갖고 공부만 오지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1등급이 나올 거야. 뭐 이런 거지. 그게 안 되면 사람이 안 될 거야.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건국설화 단군 신화는요.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가자. 갈래가 건국설화이고 특징이 있어요. 첫째, 홍익인간의 이념을 제시하고 있고 널리 인간 이롭게 하라. 둘째는 천손하강의 모티브라고 하거든요. 천손하강이 뭐냐? 하늘의 손자가 내려왔다. 이런 거야. 그래서 나의 출신은 하늘이야. 맞잖아. 환웅이 하늘을 다스리는 자라며. 그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처음으로 가서 주몽으로 가서 주몽도 정리하고 마무리하자. 자, 주몽도 갈래가 설화예요. 건국 신화. 둘째, 성격은요, 신화적. 그리고 흐름이 있어. 서사적. 그리고 영웅적이지. 제재는 주몽이 고구려 건국한 거고, 주제는 고귀한 혈통을 갖고 태어난 주몽의 영웅적 업적이고요. 마지막으로 너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특징입니다. 여기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예요. 크게 3개가 있습니다. 첫째, 일대기적 구성을 쓰고 있어. 일대기적 구성 방식이라는 건 태어날 때부터 쭉 내가 자라나는 흐름에 따라. 두 번째, 천손강림. 이게 아까 뭐였어요? 천송.
천손 강림, 하늘에 손자가 내려왔다 이런 거야. 난생 뭐였어? 난생. 아래서 태어났다. 그치? 이러한 여러 가지 신화적 화소. 신화적으로 우리가 신화적인 이야기를 할 때 나오는 그런 소재 같은 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후대 영웅서사 문학 구조에 영향을 끼쳤어요. 자,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 말을 꼭 너희가 기억하고 나서 관련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습서라든지 평가 문제집.